기억이 자꾸 흐릿해지고 손발이 저리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 당뇨는 챙기면서도 정작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뇌 속에도 기름때가 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와 염증까지 깨끗이 청소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맑고 몸도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심장혈관은 챙기시면서도 뇌혈관도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에도 쌓이면서 두통, 수족냉증,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 2주 만에 혈관 속 기름때를 녹이고 뇌혈류를 깨워주는 5가지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뇌혈관을 맑게 닦아내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발 저림, 수족냉증. 그 시작은 뇌혈관 막힘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도 괜찮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자꾸 손이 저리고 멍할까요? 이 말은 얼마 전 81세 최정호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질문입니다. 평소엔 산책도 즐기고 혈압약도 드시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요즘 따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이 유난히 찌릿찌릿하고 밤이 되면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잠들기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엔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방금 읽은 문장이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 읽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의 신호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우리는 보통 심장이나 다리 혈관이 막히는 건 떠올리지만 사실 뇌혈관도 똑같이 기름때가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손발 저림, 수족냉증, 멍한 두통, 집중력 저하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우리의 뇌는 피를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길목에 있는 혈관에 기름이 쌓이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찌든 기름때가 쌓이면 물이 약해지듯 뇌혈류가 약해지면 감각이 무뎌지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정호 어르신께 해드린 설명은 이랬습니다. 어르신, 지금 나타나는 저림 증상은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졌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나중엔 기억력, 말하는 능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곤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러곤 작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라도 막힌 대를 뚫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혈관을 청소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르신께는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좋은 기름 섭취하기. 둘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셋째, 저녁마다 귀와 목 주변 마사지를 통해 혈류순환 돕기. 그리고 2주가 지나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손끝이 안 저리고 머리가 개운해요. 아침에 눈이 잘 떠집니다. 그게 바로 뇌혈류가 살아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기억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피가 잘 통해야 산소가 도착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도 요즘 손발이 자주 저리는데 하고 떠오르신다면 그건 뇌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혈관부터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발 저림을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세요. 그 뒤에 숨은 진짜 원인 바로 혈관 속 기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속 찌든 기름을 어떻게 좋은 기름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기름으로 녹인다. 뇌혈관 속 찌든 기름, 좋은 기름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76세 장태숙 씨는 요즘 부쩍 피곤함을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져요. 내가 요즘 너무 무기력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장태숙 씨의 생활 습관만 보면 정말 성실하셨습니다. 된장국엔 꼭 나트륨 줄인 저염 된장을 쓰고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드시고 탄수화물도 과하지 않게 조절하시면서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들으신 이야기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중성지방이 162, 콜레스테롤은 243 나왔네요. 병원 의사의 말에 어르신은 어리둥절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기름진 거 잘 안 먹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이 질문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름을 안 먹는다고 기름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음식 중에서도 당, 밀가루, 흰 쌀밥 등을 에너지로 쓰고 남으면 기름으로 바꿔 혈관 안에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건 곧 몸속에 기름이 더 쌓인다는 뜻이고, 특히 이 기름이 혈관 안쪽 벽에 붙어 혈류를 방해하면 심장은 물론이고 뇌혈관도 조용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은 기름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나쁜 기름이 쌓였을 땐 그냥 굶거나 안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관 속 기름을 깨끗하게 밀어내는 좋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감마리놀렌산입니다. 이건 대마씨유, 달맞이꽃 종자유, 보라지유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일반 기름과 다르게 혈관 안쪽 벽에 붙은 기름 찌꺼기를 녹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대마씨유는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하면서도 WHO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황금 비율이 1대4에 가까운 구조로 뇌혈관의 가장 이상적인 기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감마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실험 결과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48% 낮아졌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22%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곧 혈관 청소 효과가 실제 수치로도 입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씨유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이건 식물에서 유래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벽에 붙은 기름 세포를 녹이고 혈관 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감마리놀렌산이 혈관을 밀어내고 씻는다면 퀘르세틴은 청소한 자리를 말끔히 닦고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엔 장태숙 씨도 의심스러우셨습니다. 기름을 그냥 한 숟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말씀이 너무 이해됩니다. 하지만 실천이 시작된 후 3주 확연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아침 식후 대마씨유를 생으로 한 숟갈 섭취, 된장국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드시고 물 마시기와 산책까지 함께 하신 결과 중성지방은 92까지 감소했고 무엇보다 오후에 멍했던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낮잠을 안 자면 견딜 수 없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도 또렷하게 들어와요. 그 말씀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름은 절대 볶거나 튀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에 약한 성분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는 기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마씨유처럼 혈관 속 기름을 녹여주고 염증을 잠재워주는 착한 기름을 하루 한 숟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숟갈 하나가 내 뇌혈관을 닦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 속 기름을 녹이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기름이 다시 달라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조용한 청소부 성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뇌 속 깊은 곳에 쌓여있는 염증을 조용히 녹여주는 자연 성분 카나비노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쌓이는 뇌 속 염증 카나비노이드라는 자연 성분이 지워줍니다. 79세 오성자 어르신은 평소 식사도 규칙적이고 혈압도 잘 관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단어가 자꾸 헷갈리고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뭐랄까, 말끝이 자꾸 끊기고 생각도 멍해지는 느낌이에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두통도 없는데 기억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 사실 이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아주 초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뇌세포가 바로 망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조용하고 은밀한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바로 뇌 속 만성 염증입니다. 뇌혈관은 온몸에서 가장 민감한 구조입니다.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 회로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통증이 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나이 탓으로만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조용한 염증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카나비노이드 성분입니다. 이건 대마시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물질로, 특히 칸나비게롤이라는 종류는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신경염증 억제와 혈관 내 염증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과장된 건강식품 광고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염증을 유도한 실험쥐에게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4주간 꾸준히 투여한 결과 염증 유발 인자 수치가 79% 감소했고 항염 작용을 돕는 물질은 530%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작은 불씨를 끄고 다시 불이 붙지 않게 방어막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송자 어르신은 처음에 대마라는 단어 때문에 망설이셨습니다. 혹시 이거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설명드렸습니다. 대마종자유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부위가 아니라 씨앗 종자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환각작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 오일입니다. 이미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에서도 섭취 가능한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유럽에선 이미 심혈관, 뇌혈관 건강 보조용 오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송자 어르신은 이후 매일 아침 식후 대마종자유를 티스푼으로 한 숟갈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처럼 편하게 먹으니까 거부감도 없었어요. 3주쯤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억력이 또렷해졌고 오전엔 멍하던 기분이 사라졌으며 가장 놀라웠던 건 손끝이 따뜻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은 머리도 맑고 손이 얼음처럼 차갑지도 않아요. 예전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했는데 지금은 내 몸 안에서 뭔가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이쯤에서 섭취법과 선택 기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대마씨유는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일 텐데요. 정리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씨유는 약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차 숟가락 한 티스푼에서 밥 숟가락 기준 딱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려 욕심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보통은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하신 직후, 즉 밥을 드신 후에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혹시 기름을 그냥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요구르트나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끓이거나 볶거나 데우지 마세요. 이 기름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불에 닿으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실 땐 조금씩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하루 반 숟가락 소량으로 시작하셨다가 몸에 잘 맞는지 보신 다음 날부터는 하루 한 스푼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혹시 복부가 민감하신 분들 중에는 기름을 처음 드시고 묽은 변을 보거나 배가 살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양을 줄이시거나 하루 건너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모든 분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호작용은 미리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제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름을 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냉압착, 영어로는 콜드프레스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고르셔야 좋은 성분이 열에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보통 제품 뒷면에 냉압착 또는 cold pressed 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나 국내 식약처에 등록된 안전한 식품인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혹시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마씨유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카나비노이드라는 성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뇌혈관과 신경에 쌓인 염증을 조용히 잠재워주는 자연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칸나비게롤 12G이라는 성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건 뇌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뇌혈관을 청소해주는 천연 비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제품들이 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쓰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예 빠져있는 건 아닌지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오히려 카나비노이드 없음이라고 써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일 수 있으니 꼭 라벨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대마씨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성분도 중요하고 먹는 방법도 중요하고 고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신다면 이 기름 한 숟갈이 여러분의 뇌혈관에 새 기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뇌 속 염증까지 지우는 성분까지 알아보셨다면 이 다음은 실제로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네 번째는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혈관 청소 실험과 실제 체감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 대마씨유 실험이 보여준 혈관 청소의 진짜 힘입니다. 77세 장영자 씨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뭔가 머리가 자꾸 뿌옇고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개운하지 않고 늘 뇌에 뿌연 안개가 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날 상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의 말투가 아니라 그 눈빛이었습니다. 언뜻 봐도 피곤하고 답답한 표정. 무언가 해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죠. 그런 분께 좋은 기름을 드셔보세요 라고 권하면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아니, 기름을 먹고 어떻게 피가 맑아져요? 오히려 더 끈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명보다 실험을 보여드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관 하나에 노란 기름 덩어리, 즉 혈관 속에 끼는 중성지방처럼 보이는 물질을 넣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응고되어 단단하게 굳은 형태죠. 이제 거기에 일반적인 식용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봅니다. 기름 위에 기름이 그저 둥둥 뜨기만 하지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대마씨유를 넣습니다. 잠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름 덩어리가 조금씩 흐물흐물 녹기 시작하더니 5분 정도 지나면 실험관의 안쪽이 서서히 투명해지고 흐름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을 녹이는 구조적 원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마씨유 안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6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고 혈관 안에 붙은 찌든 기름을 녹이는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핵심이죠. 여기에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같이 작용하면서 녹인 기름을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달라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걸 실제로 보면 누구든 이래서 먹는 기름으로 피가 맑아진다고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장영자 씨도 이 실험을 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저 기름 덩어리가 내 머릿속 피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지네요.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대마씨유 한 숟갈을 드시고 되도록이면 저녁엔 산책 20분 이상을 하셨고 귀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지압도 함께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는 날 장영자 씨가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눈이 빨리 떠지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전엔 알람 울려도 한참을 이불 속에서 버텼거든요. 이게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실험처럼 눈으로 보이는 결과였지만 그 다음엔 몸으로도 피가 도는 느낌을 직접 느끼신 거죠. 기름으로 끈적해진 프라이팬에 찬물만 부으면 절대 안 닦입니다. 하지만 좋은 세제를 부어 닦으면 끈적함이 말끔히 사라지죠. 대마씨유는 혈관을 닦아주는 천연 세제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묵은 피를 밀어내고 다시 혈관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기름을 피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떻게 피를 닦아내느냐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대마씨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피를 흐르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하루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착한 기름입니다. 이제 실험으로도 확인했으니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내 몸에서 피를 어떻게 돌게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약도 음식도 아닌 손으로 직접 뇌혈류를 깨우는 귀와 목 마사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와 목을 1분만 만져주세요. 손으로도 뇌혈류는 다시 살아납니다. 80세 지화자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도 문제였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하루 종일 머리에 뿌연 안개가 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압도 정상이었고 뇌 MRI도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화자 어르신은 오히려 더 답답하셨던 거죠. 정상이래도 나는 분명히 멍하고 흐리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저는 식습관만 보지 않고 몸의 흐름 자체를 깨우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손으로 내 몸의 혈류를 도와주는 습관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부위는 두 곳입니다. 바로 귀와 목 옆 근육입니다. 귀 마사지는 뇌혈류 자극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는 단순한 청각 기관이 아닙니다. 귀 주변에는 뇌로 연결되는 중요한 경혈과 신경 말단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귀의 아래쪽 귓불 근처와 귀 뒷선은 말초 혈액순환과 뇌혈류 흐름에 민감한 반응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으로 귀를 살짝 잡고 위로 천천히 돌리듯이 풀어줍니다. 귓불을 아래로 잡아당겼다가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을 3회 반복. 귀의 앞 뒤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총 1분 정도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귀 주변의 혈관이 부드럽게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화자 어르신도 꾸준히 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건가 싶었는데 귀만 살짝 만져도 머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목 옆 근육인 목비근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관의 숨통을 트이게 해줍니다. 귀 바로 아래에서부터 목 옆선을 따라 내려오는 굵은 근육. 여기를 우리는 목비근 또는 SCM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은 뇌에서 시작된 혈관들이 지나가는 혈류 통로 같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굳어 있거나 눌려 있으면 머리로 가는 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려 귀 밑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근육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약간 튀어나온 두툼한 줄 같은 근육이 느껴질 겁니다. 이 근육을 손으로 감싸듯 잡고 귀 밑에서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눌러줍니다. 꾹꾹 부드럽게 30초 반복합니다. 혹시 중간에 특별히 아픈 지점이 있다면 그 자리는 압통점, 즉 혈류 정체가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부위는 5초 정도 더 눌러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지화자 어르신은 이 동작을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귀랑 목을 만져주기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더 빨리 떠지고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손발이 차갑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피는 자동으로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혈관 벽이 열리고 주변 근육이 부드러워져야 잘 돌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은 길도 가늘고 압력도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순환이 나빠져도 금방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귀를 만져주고 목 옆 혈관을 풀어주면 그 좁은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죠. 마치 겨울철에 언 수도관을 녹이듯 딱딱하게 굳은 혈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귀를 1분 돌리고 목을 30초 눌러보세요. 이건 특별한 기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손으로 내 피의 흐름을 도와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처음엔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맑아진 느낌과 따뜻해지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혈관 속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녹이고 염증을 자연 성분으로 다스리고 손으로 직접 피를 깨우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뇌혈관은 지금부터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면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뇌혈관을 맑게 비워내는 5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고도 낯설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제 알았을까 싶은 것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흐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손발 저림과 수족냉증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류의 첫 번째 경고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을 씻어내듯
감마리놀렌산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을 부드럽게 청소해준다는 원리를 배우셨죠. 세 번째, 카나비노이드, 특히 CBG라는 자연 성분이 뇌 속염증을 조용히 잠재우고 기억력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번째, 대마시유가 어떻게 실제로 기름 찌꺼기를 녹여내는 실험 장면을 상상하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앞에 그리듯 보셨고요. 마지막, 우리 손으로 귀와 목을 1분만 돌려도 뇌로 가는 길을 뚫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방법까지.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건강은 결국 알고 있는 것보다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지혜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내 일상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건 이 영상이 전달한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평소 기억력이 걱정되신다는 주변 지인분들, 손발 저림으로 힘들어하시는 이웃 주민분들, 뇌졸중을 겪고 회복 중이신 가족분들, 그분들께 이 영상 하나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말 한마디 조언보다 한 번의 시청이 더 깊은 이해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관을 닦는다는 건 단지 피해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건 곧 생각을 맑게 하고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방향을 하나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는 건강 여정 조용히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